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암기가 아닌 이해로 이해하는 사회탐구 황진섭입니다. 2020 7학년도 세상을 이해하는 통합사회 오리엔테이션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야, 벌써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교학점제 1년이 끝나고 2년 차인 여러분들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고 한 번도 신경을 쓰지 않았던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공부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하게 된 거예요. 강제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과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통합사회 과목을 잘 모르십니다. 실제로 중학교 때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과학까지도 고등학교 선행을 막 돌리잖아요. 심지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 여러분들. 통합사회 선행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통합사회 과목을 잘 모르세요. 사실상 이 과목에 대해서 무지몽매한 편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뭐 통합사회 과목의 특징이 어떻게 돼요? 내신에서 왜 중요해요? 수능에서 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학교 사회랑 어떻게 달라요? 이거 잘 치면 생기부 어떻게 유리해요? 이런 것들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런 통합사회 입시적인 성격은 조만간 학부모님들 설명회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회에서 했던 내용들을 제가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개인 유튜브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에서는 그런 통합사회 입시적 성격은 다 빼고요. 딱 제 강의에 집중해서 OT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통합사회 OT 순서입니다. 우선 첫 번째 강사 소개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목 소개, 세 번째 커리큘럼, 그리고 네 번째 관리,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사 소개입니다. 누구세요? 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 소개부터 할게요. 우선 저는 이름은 황진섭입니다. 현재 러셀 센텀 대구, 부천에서 사회탐구 강의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대성학원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센텀에서는 2학기 때 부산 외국어 고등학교 사회탐구 내신반을 마감을 하였고요. 올해 치러졌던 25년 1학기 경신고와 대륜고에서 통합사회 1등급을 배출하였습니다. 이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잘해준 덕분에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통합사회 어떤 과목인가요? 간단하게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학생들이 들으면서 이 과목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어요. 자, 통합사회는 윤리, 지리, 일반사회 이렇게 세 가지 분과의 과목이 합쳐진 과목입니다. 각 퍼센트는 밑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뭐 정치법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과목들이 다 짬뽕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통합사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OT 촬영의 메인입니다. 1년 커리큘럼. 어떤 과정으로 배우게 되나요? 우선은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통합사회는 수능이 아닌 내신이기 때문에 조금 그 단계가 단순한 편입니다. 우선 윈터스쿨, 겨울방학 때 공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3월부터 1학기 내신, 그리고 7월 중순부터 진행되는 여름방학 서머스쿨, 그리고 마지막 2학기 내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윈터스쿨 때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항상 제 기본 개념 강좌 이름은 황진섭의 황금 베이스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 사회탐구 처음 배울 때 약간 돌멩이 같은 상태잖아요. 저기 표지 보시면 돌 있죠? 여러분들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돌멩이를 마치 황금으로 바꾸는 어떤 연금술적인 느낌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싶다. 그런 의지와 이 뭐라고 할까요? 이런 강렬한 그 목표를 가지고 강의하기 때문에 황진섭의 황금 베이스, 황금 같은 기초를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강의고요. 특징은 이해를 기반으로 한 사회탐구 강의입니다. 제가 원래 저 자체가 굉장히 이과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탐구 과목도 저랑 공부하다 보면은 과학 같은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인과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듣다 보면은 그냥 하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고 학교에 가거나 혹은 다른 수업을 들었을 때 하는 말이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이 하는 말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사회탐구 강의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윈터 강의 때는 전범위를 1에 독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범위라는 것은 통합사회 1과 2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학습의 연속성을 고려합니다. 무슨 뜻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사회는 1과 2로 나누어져 있는데 통합사회 1은 1학기에 내신을 치게 되고요. 2는 2학기에 내신을 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는 학기제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겨울방학 때 1월 달에 통합사회 2를 가르치고요. 2월 달에 통합사회 1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월 달이 되었을 때 계속해서 통합사회 1을 공부하고 내신을 대비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고요. 네 번째, 단 1학기 내신 킬러 파트는 1월부터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1학기 때는 우리 통합사회 1을 친다고 했어요? 2를 친다고 했어요? 1을 치죠. 그 통합사회 1에서 기후 파트가 바로 내신 킬러 파트입니다. 이 수성구 근방의 고등학교를 보더라도 이 기후 파트를 정말 깊게 들어가는 학교는 한도 끝도 없이 정말 어렵게 들어가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 1학기 내신의 킬러 파트, 기후 파트를 겨울방학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강점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1시간은 기후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1학기 내신 킬러 파트 완벽하게 대비해서 여러분들 무기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겨울방학 때 최상위권을 위한 고난도 문항도 한번 훈련해 볼 거예요. 특히 제가 자체 제작한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고 다양한 학군지에서 어렵게 출제한 문항들 여러분들 맛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겨울방학 진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황진섭의 킬러 공략집이라고 해서 통합사회 2의 킬러 파트만 쫙 뽑아가지고 교재를 만들고 우리가 한 달 동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2학기 내신 킬러 파트에는 뭐 분배정의, 도표, 경제계산, 정치심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통합사회 2가 1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2학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능 예시 문항을 보더라도 통합사회 2의 비중이 훨씬 높아요. 왜? 출제할 게 많거든요. 교과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운 내용에서도 킬러만 딱 빼가지고 한 달 동안 공부를 시키는 게 여름방학 킬러 공략집입니다. 학군지 기출 실전 킬러 문항으로 연습을 진행을 하고요. 2학기 최상위권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강하고 반드시 익혀야 하는 내용들로만 모아놨으니 여름방학 때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신 대비입니다. 1학기 내신과 2학기 내신 저 황진섭과 공부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 첫 번째, 학교별 개념 빈칸 노트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빈칸을 뚫어서 같이 빈칸 채우면서 개념 반복하고 학습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다른 선생님들과 차별화되는 내신의 모든 선지, 네모선 OX 퀴즈를 진행합니다. 이 내신의 모든 선지는 말 그대로 학교에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내신 선지를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OX 뺑뺑이를 계속 돌려요. 이해되시겠죠? 이 연습을 하면 그냥 문제를 풀어서 맞췄다를 넘어서 내가 이 선지를 정말 몰랐구나. 그리고 내가 이 선지에서 어떤 내용을 몰랐고 선생님께 뭘 질문해야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하나하나 뜯어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면 밑에 여백이 넓죠. 저기는 여러분들이 틀린 선지에 대해서 직접 해설을 쓰게 제가 시킵니다. 그러면 정말 효율적이고 좋은 통합사회 공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3단계에서는 서술형 공부해야 합니다. 이 수성구 근방에 보더라도 어떤 특정 고등학교는 중간고사에서 서술형 비중이 90%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객관식 60%, 서술형 40% 이 정도 비중이기 때문에 서술형을 함부로 놔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서술형 챌린지 200이라고 해서 좋은 문항들로만 탁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시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해야겠어요? 고난이도 동형 모의고사를 공부해야죠. 똑같은 형태로 모의고사 만들어서 제가 드립니다. 만약 학교에서 90%가 서술형이야. 그러면은 제가 90% 서술형 문제 넣어서 모의고사 만들어서 드립니다. 서술형 40%야. 객관식 60%고. 그러면 그 비중 맞춰가지고 모의고사 만들어서 제가 연습을 시켜드립니다. 앞에 어떤 글자 보여요? 고난이도. 어렵게 공부해야 돼요. 어렵게 공부해야 시험장 들어가서 웃을 수 있습니다. 이거 공부할 때는 좀 눈물도 나고 내가 공부한 게 이거밖에 안 되겠나? 라면서 좀 자괴감이 들 수도 있지만은 결국 우리가 시험 치고 나서 웃기 위해서는 어려운 고난이도 모의고사를 풀어야 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여기까지가 제 커리큘럼이고요. 네 번째, 관리 방안입니다. 무엇을 관리해 주나요? 첫 번째, 매주 복습 테스트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 오늘 와서 시험 치고 피드백 받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도 학생들이 뭘 놓쳤는지 알 수 있고 학생도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복습 테스트 안 해놓으면 여러분들 공부 안 해요. 아니, 국영수는 복습 잘해서 가면서 사회는 공부 안 해요. 그래서 강제로 복습 테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진행을 하고 만약 못 치면 꼽을 열라줄 거니까 제가 꼽주는 거 잘하거든요. 꼽을 열라주니까 한번 못 쳐보세요. 어떻게 꼽을 받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오답 선지 노트 작성입니다. 그냥 오답 노트가 아니에요. 오답 선지 노트입니다. 내가 사회 과목을 공부하면서 틀렸던 그리고 몰랐던 선지를 쫙 노트에다가 쫙 적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자기가 해설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몇 주가 지나고 공부를 한 상태에서 그 노트를 보면 와, 내가 이걸 몰랐네 라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은 공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 내신 시험 칠 거잖아요. 쉬는 시간에 내가 작성한 저 선지 노트 가져가서 계속 보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왜? 내가 몰랐던 내용들이니까. 정말 중요한 노트입니다. 원래는 제가 기존의 학생들한테 너가 노트 사서 이거 만들어 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노트를 따로 제작을 해서 학생들한테 배부를 한 다음에 직접 관리를 하고 계속 피드백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답 선지 노트 작성 꼭 잊지 말고 저랑 같이 열심히 잘 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세 번째, 고퀄리티 주간지예요. 그냥 시중 문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보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안 드립니다. 생각해야 풀 수 있는 문제, 공부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로 약 20문제에서 30문제 매주 주간지로 드립니다. 20문제에서 30문제 정도면 작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적지 않냐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맞출 수 있고 생각을 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퀄리티 주간지까지 해서 제가 매주 문제를 드립니다.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무리.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통합사회 시작점이 동일한 유일한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계속해서 선행하고 뺑뺑이 돌리면서 왔죠. 그 과정에서 통합사회 선행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요, 통합사회를 따로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사회 시작점은 동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자료를 받고 무엇을 학습하냐에 따라서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겨울방학이 지나고 나면은 이 통합사회 과목에 있어서는 여기 노란색 옷 입은 학생처럼 모든 학생들이 뒤에 서 있지만 우리만 앞서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해되시겠죠? 제가 그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서 자료 만들고 강의 준비할 테니까 우리 겨울방학 그리고 겨울방학이 아닌 다른 시기에 만나더라도 함께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1등급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암기가 아닌 이해하는 사회탐구 황진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진섭에게 제대로 배우는 사회탐구 황진사탐 황진섭입니다. 이번에는 2027학년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대사회와 윤리 내신 강의 OT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사회와 윤리를 줄여서 앞으로 제가 현사윤이라고 부를 건데요. 제가 이렇게 만든 내신 과목 한번 OT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T 순서는요. 첫 번째 강사 소개, 저부터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 소개, 과목의 특징, 과목의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커리큘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단계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름은 황진섭입니다. 현재 러셀 센텀 대구 그리고 부천에서 사회탐구 강의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전에는 대성학원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 세 번째로 이제 러셀 센텀에서 특히 부산에서 제가 강의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부산 외국어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내신 1에서 2등급을 다수 배출하였습니다. 우리 대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산 외국어고등학교라는 이름이 굉장히 낯설 텐데요. 이 부산 외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서울대를 약 14명, 15명을 보낼 만큼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이제 현대사회와 윤리의 전신인 생활과 윤리라는 내신 강의가 있었고 제가 담당을 해서 했었고 1에서 2등급 학생들을 많이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부산 외고에서 전교 1등을 해서 서울대 경영학과를 간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도 저와 같이 내신부터 해서 수능까지 공부를 했으니 이 과목에 있어서는 제가 전문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과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현대사회윤리가 어떤 과목인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현사유는요, 이전에는 생활과 윤리라는 이름으로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선택자 수가 1등에서 2등 계속 왔다 갔다 거릴 만큼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해준 과목이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2025년 그리고 이 2025년에 수능을 칠 때는 약 20만 명의 학생들이 선택을 할 만큼 굉장히 인기 있는 과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고교학점제에서 여러분들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볼 정도의 학생이라면은 고교학점제에서 일반 선택,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중에서 일반 선택이 조금 더 중요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11월 달 기준으로 고교학점제 내신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대학들이 다 발표를 하진 않았어요. 아마 2026년 4월이 되면은 대입에서 내신 반영을 어떻게 할 건지 말해줄 건데요. 이미 빠르게 말해준 대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경희대학교입니다. 이 경희대학교에서 일반 선택이 아닌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은 절대 평가로 거의 반영하기로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입장에서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의 과목이 절대 평가라면 내신의 변별력은 어디서 둘까요? 바로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이 일반 선택이라는 이름이 약간 낯설 수 있겠지만 다양한 과목들의 메인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사윤,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문화 이렇게 사회탐구는 4개의 일반 선택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현대사회윤리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목 특징입니다. 왜 현사윤을 선생님이 골라야 하고 제가 시험을 쳐야 하나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잘 보세요. 우선 과목의 특징이자 과목의 장점입니다. 이 현사윤은요, 굉장히 내용이 쉽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학생들이 많이 선택했던 거예요. 물론 그때는 이름이 생활과 윤리였긴 하지만요. 그래서 여기 주제 보시면은 생명윤리, 성과 사랑, 자연, 그리고 대중문화, 예술, 의식주, 다문화, 갈등 해결, 소통, 민족 통합, 그리고 국제 평화 이런 식으로 과목의 주제 자체가 굉장히 우리 사회와 많이 맞닿아 있고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보다 훨씬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수능에 선택했고 실제 현재 고교학점제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타 과목이 쉽고 양이 적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생겨요? 바로 내신 선택자 수가 많고 그로 인해서 등급을 받기에 유리하다는 거죠. 여러분, 경제나 정치를 선택한 학생과 현대사회와 윤리를 선택한 학생, 이 두 학생의 질을 비교하자면 조금 미안하지만 확실히 현대사회와 윤리를 더 많이 선택할 거고 그 학생들의 하위권 학생들이 더 많이 포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하위권 학생들이 정치, 법, 경제 이런 걸 내신 과목으로 선택할 일은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선택자 수가 실제로 지금 나온 통계를 봐도 굉장히 많고 등급 받기가 유리합니다. 세 번째, 우리 고교학점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 뭐예요? 바로 진로 연계성 아니겠습니까? 진로 연계성을 따져도 다방면으로 적용 가능한 게 바로 현대사회와 윤리입니다. 보시면요, 우리 이과 학생들, 특히 많은 학생들이 현재 의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는데 의대, 치대, 한의대, 그 학생들의 진로 연계와 관련된 삶과 죽음의 윤리, 생명윤리 파트가 우리 현사윤에 들어가 있고요. 저기서 안락사,
자살, 장기 이식, 동물 실험 이런 다양한 의료와 관련된 윤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화두 바로 뭡니까? AI, 인공지능이죠. 이 AI와 인공지능을 빼놓고는 그 어떤 직업군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현사윤에 이번에 교과과정이 개편되면서 인공지능 윤리가 새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특을 쓰거나 혹은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할 때 이런 윤리적인 내용까지 가미해서 쓰면 훨씬 풍부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로 연계성에서 굉장히 적용 가능하고 예체능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예수윤리 그리고 뭐 경영학과나 이런 쪽을 원하는 학생들은 직업윤리에서 배울 수 있는 기업가 윤리 이런 쪽이 진로 연계성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적용 가능한 과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와 윤리를 선택해야 하는 장점이자 특징 네 번째 바로 수능 통합사회 대비에 있어서 가장 가성비 최고의 과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평가원에서 여러분들이 칠 수능 통합사회 예시문항을 보여주었습니다. 총 25문제였는데요. 그 25문제를 제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 특징으로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사윤이 압도적으로 문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정치라는 과목을 선택해서 사회탐구 내신을 쳤어요. 그래도 현재 예시문항에서 몇 문항밖에 없어요? 2문항밖에 없습니다. 사회문화 2문항, 경제 3문항, 세계지리 3문항, 한국지리 1문항, 나머지는 뭐 통합이랑 이제 독해형 문항인데요. 물론 제가 이 분류는 러프하게 잡긴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보다 현사윤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뭐 경제, 정치, 사회문화, 법 있죠. 쟤네들은 일반 사회라고 해서 하나의 과목입니다. 그 과목 안에서 배정된 문항을 출제하다 보니까 당연히 나눠서 출제할 수밖에 없죠. 근데 현사윤은 윤리과에서 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몰빵해서 출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현사윤이 통합사회 내신 대비할 때도 굉장히 가성비 있게 많은 범위를 한 과목만 공부함으로써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년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현사윤 수업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선은 우리가 수능 수업이 아니라 내신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뭐 복잡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윈터스쿨 1학기 내신, 서머스쿨 2학기 내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윈터스쿨 같은 경우에는 2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달 동안 현대사회윤리 전 범위를 저랑 공부를 하게 되고요. 1학기 내신 대비하고 이 서머스쿨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은 한 달밖에 안 돼요. 4주. 그러다 보니까 현사윤을 전부 다 볼 수는 없고 이 2학기 때 현사윤을 선택한 학생은 여름방학 때 와서 저한테 킬러 파트 중심으로 이 현사윤 내신에서 어렵게 나오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런 파트 중심으로 학습하고 2학기 내신을 따로 저랑 같이 스타트를 하면 됩니다. 우리 사회탐구나 이런 고교학점제는 학기제인 거 아시죠? 그래서 1학기 때 현사윤을 선택한 학생은 겨울방학부터 저랑 시작하면 되고요. 2학기 때 현사윤을 선택한 학생은 여름방학부터 저랑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관리 방안입니다. 선생님 무엇을 관리해 주나요? 첫 번째 당연히 오게 되면 매주 복습 테스트 진행하고 틀린 문항을 제가 피드백을 계속해서 해드립니다. 두 번째 오답 선지 노트 작성을 제가 무조건 강조해서 하게 만들 겁니다. 요거는요 이 윤리 과목을 공부 혹은 사회 탐구를 공부하다 보면 내가 틀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 틀린 내용의 선지를 자기만의 노트에다가 적고 거기 해설을 달아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시험장에서 10분 남았을 때 내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틀린 선지를 계속해서 지워나가야 돼요. 이런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신 점수 확실히 딸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고퀄리티 주관지, 뭐 시중 문제집 아닙니다. 평가원과 그리고 자체 제작 문항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신 대비에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마무리입니다. 우선 하고 싶은 말로는 개강일은 1월 4일이고요. 시간은 1시 반부터 5시까지 강의가 진행됩니다. 요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토요일까지 공부하고 일요일에 조금 시간 내서 오면 확실히 점수 받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장소는 러셀 대구이고요. 마지막으로 현사윤은요. 국영수 과학과 달리 시작점이 동일한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과학까지도 선행 많이 하셨잖아요. 현사윤 선행한 적 있으세요? 없죠. 이 선행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시작점이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성적이 확실하게 바뀔 수 있는 과목입니다. 저는 겨울방학 혹은 여름방학 동안 여러분들께 현사연을 가르치면서 다른 학생들은 출발선에서 이제 뛰려고 할 때 우리는 저 앞에 가서 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믿고 같이 공부하면 현사연 고교학점제 내신 1등급 반드시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진섭에게 제대로 배우는 사회탐구 황진사탐 황진섭 현대사회윤리 OT였습니다. 감사합니다.